식으로 말할까요?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어색한 거를 고를 때는 이 어색한 거를 고르면은 틀려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문제에 대한 근거를 그렇게 불명확하거나 불투명하게 주는 게 아니라 투명하고 명확하게 줘야 되는 어떤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색한 게 아니라 완전히 내용이 반대여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 어색한 것을 고르라는 거에서 내 기준에선 그냥 이 어색하니까 이게 답이야. 이렇게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제발 어색한 거 연구하지 마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훨씬 쉽게 풀립니다. 이 내용 순서나 흐름 파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만간 또 이 문제들을 최근 거를 다 한번 풀어드릴게요. 정말로 이것만 사용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순서 배열이에요. 순서 배열은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어 이게 짧게 끝내려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자, 배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배열 같은 경우도 첫 번째는 뭐에 집중하냐면 자연스러운 흐름에 집중하지 말고 관사, 그다음에 대명사 이런 거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관사 대명사가 없다면 두 번째는 내용 반대입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이것도 쉬웠고요. 흐름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반드시 그냥 한번 봐주세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3번이네요. 위에 내용 나오죠? 읽어봐도 모를 거 도대체 왜 자세하게 읽고 이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however이라든지 이런 단서들은 분명히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 됩니다. 예, 시그널, 어떤 신호가 돼요. 그렇지만 이 however 백날 본다고 해서 아랫 문제를 풀 때 더 쉽게 풀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푸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다시 한번 아까 나왔던 요거 어색한 거 고르지 말고 제발 뭐 고르자? 내용 반대를 고르자. 요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 흐름 문제는 주장 문제 풀었듯이 막 필요 없는 거 좀 넘기고 이게 불가능해요. 자세하게 다 읽고 이 어떤 단서들을 조금 찾아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해석이 돼야 풀 수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답이 2번이거든요. 왜 2번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자, 여기서 이성적인 액션이라는 거는 꽤나 복잡하다고 합니다. 뭐 하이브리드 컨셉이라고 하네요. 쭉쭉쭉 넘기고요. 필요 없는 건 넘기고 자, 기억 뒤에 봅시다. 레이셔널리는 이성적인 거는 이런 에코센트릭한 캐릭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네요. 에코가 아니죠. 미쳤네요. 이고센트릭이죠. 이고센트릭. 저도 이상했다고 생각했어요. 에코센트릭이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이고센트릭이죠. 이고센트릭은 자아중심적, 자기 이익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고센트릭한 캐릭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니까 니은 뒤에는 어떤 걸까요? 이고센트릭이 아닌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어디 나왔냐면 모든 사람들이 베네핏을 한다고 그러죠. 당신의 액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에요? 앞에는 분명히 이고센트릭, 내 중심적이고 나의 이익에 철저히 종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 이익 중심적. 이걸 뭐라고 하죠? 이기주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니은 뒤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려면 니은에는 뭐가 적어도 들어가줘야 돼요? however이라든지 but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yet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무런 단서 없이 니은이 나왔어요.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반대가 되는 거를 집중하고 그쪽에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담이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순서 문제는요.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답이 구성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3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3번 전과 후가 내용이 반대되는 부분을 좀 찾는 연습을 하세요. 네. 이거 분명히 연습하시면 흐름 문제 그렇게 어렵게도 어렵게 뭐
어렵지 않게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까 1시간 반, 지금 40분 넘게 하고 있는데 도합 2시간이 넘었거든요. 혀가 꼬이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니은 앞과 뒤가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설사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서 그쵸? 미쳤다고 내 기준에서 어색해 이렇게 나왔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네, 무조건 내용 반대입니다. 네, 무조건 내용 반대니까 꼭 이 감각을 익히세요. 몸에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 전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넘길게요. 14번이에요. 자, one of the greatest paradox는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거는 우리의 뭐냐면 다크하고 섀도우한 사이드래요. 뭐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요. 자, 기억 니은 디귿디귿이 나왔네요. 보통적으로는 디귿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눈치가 좀 채셨겠죠? 그렇지만 그냥 봅시다. Storm always pass. 첫 문장만 읽어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여기 this, them 이렇게 나오네요. 자, 기억에서는 태풍은 항상 지나가고요. Just as there has never been a day that did not give way to night, or a storm that lasted forever. We move back and forth on the pendulum of life.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대명사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쵸? 니은에서 디스 밸런싱 액트라는 거는 어떤 중심을 맞추는 어떤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부분에서 중심을 맞췄던 내용들은 없죠. 그러니까 니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요. Storm always pass 같은 것들은 기억은 그러면은 해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기억과 디귿이 남았거든요. 둘 중에서 뭐가 더 잘 연결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억 니은 디귿디귿 구성이랑 기억 디귿 기억 디귿 이 구성, 그러니까 1번의 첫 번째가 기억, 첫 번째 니은, 2번의 첫 번째가 니은, 3번의 첫 번째가 디귿디귿 이렇게 이 구성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them이라는 것들이 앞부분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디귿으로 가고요. 그리고 뭐 블라블라블라 보다가 그리고 우리 need to find the balance라고 되어 있죠. 이거 this로 연결되니까 바로 디귿 니귿 기억인데 이거는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쯤 하고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순서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고 요청도 정말 많은데요. 순서 문제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흐름 파악 문제라고 해서 정말 흐름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오히려 문제 많이 틀리거든요. 어색한 걸 고르는 건 절대 어색한 거 고르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적어도 출제자는 어색하다고 해서 출제 안 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색한 문제를 고르는 문제에서 적어도 출제자는 여러분들에게 어색한 거 고르라는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출제는 안 했어요. 네. 미쳤다고 그렇게 출제하면은 그쵸? 욕 엄청 먹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나 42분 넘어가 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집중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사실 모든 문장들을 다 읽어야 문제를 풀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웬만하면 빨리 풀 수 있으면 빠르게 풀고 넘어가라는 주의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풀려면 근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답을 필연적으로 찍어야 된다. 이 말에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보고요. 제대로 찍고 빨리 풀고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확실하게 푼 거는 확실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어떤 글을 쓰는 구성 방식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자신 있게 정답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정말로
100%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죠?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시험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달, 많게는 6달까지도 남아있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내려면 최대한 안정적이 풀어야 돼요. 영어를 언어로 생각하는 순간 지나치게 해결책이 없어져요. 약간 수학적으로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이번 경찰 2차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경찰 수험생분들도 다 응원하고요. 다른 국가직,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많은 수험생분들도 이번 시험에서 정말 아쉬움 없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흐름 문제라든지 순서 문제 같은 것들은 한 번에 10몇 문제 정도를 좀 해설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유튜브로 짤막하게 강의를 한번 짜볼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실에서 이렇게 좁디 좁은 책상에서가 아니라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찍을 수 있도록 네, 제가 조금 빠르게 네, 처리를 할 테니까요. 뭐 구독 눌러주시면 눌러주셔도 되고 좋아요 눌러주시려면 눌러주셔도 되고요. 화이팅입니다.